안녕하세요. 퍼식입니다. 바리스타, 제빵사, 에이지드 케어, 그리고 레스토랑 매니저, 이런 직종도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 호주 이민의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다마에 대해서 오늘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저는 호주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호주 이민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그 개념을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률 상담은 꼭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시골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들 꿈이 있으니까 도시로 나가려고 하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태어난 오지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멜번이나 시드니 같은 대도시로 이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젊고 유능한 일꾼들이 대도시에 전부 다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골에는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업주들이 주정부에게 항의를 해요. 야, 우리 일할 사람이 없어 죽겠어. 야, 내가 사장인데 지금 내가 앞치마 메고 지금 요리하고 있어. 야, 우리 좀 살려주라. 응? 그렇게 업주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거니까 이제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 연락을 합니다. 야,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여기서 기술 배운 젊은이들이 전부 다 대도시 시드니 멜번 이런 데로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동네에 지금 일자리가 널렸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외국인 노동자라도 좀 받을 수 있게 해줘라. 응? 그러면 연방이 민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그래서 TSS 비자 만들어 놨잖아. 거기 조건에 맞는 일꾼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일 시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정부 측에서 이제 막 화를 내요. 야, 너 같으면 똑같은 조건이면 대도시 가서 일하려고 하지 여기 시골까지 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냐? 우리가 그런 대도시보다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일을 하지. 그렇게 연방이민성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이면 시골에서 일하는 것보다 대도시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이런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이민성이 주정부 측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너희가 현지 기술자가 정말 부족해서 외국인 기술자를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너희가 그걸 조사해서 우리한테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만 비자 조건을 조금 낮춰줄게. 이제 됐지? 그렇게 연락을 딱 끊으려고 하는데 야야야, 끊지마. 할 말 더 있어. 잠깐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지금 스폰서 비자는 높은 직업 레벨의 전문가들한테만 해당되잖아. 그런데 우리 동네는 지금 빵집에서 빵 만들 사람도 없고 경로당의 노인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손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바리스타도 없어서 저 옆에 어디 커피숍은 맥심 모카골드 타가지고 그렇게 장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 레벨이 낮은 그런 직종도 좀 받을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연방이민성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의를 하죠. 아, 그래? 너희가 그런 직종의 종사자도 정말 그렇게 부족하면 그래, 알았어. 우리가 취업비자 받게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런데 너희 주에만 이런 특혜를 쭉 줄 순 없으니까 우리 5년마다 재계약을 하자. 그렇게 5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하면 또 그때 5년 재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다마예요. 그러니까 다마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비자 종류가 아니고 원래 있던 고용주 스폰서 비자, 그러니까 TSS 비자의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SS 비자의 기본 조건은 여러분이 ANGS코 직업군에 포함된 학위를 취득을 하고 거기다가 주에 38시간 풀타임 경력 2년을 소지해야 되고 영어 점수도 IELTS ET 5.0 이상에 연봉도 최저 연봉 53,700불 이상을 받아야 돼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나이 제한도 있죠. 만 45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나이 제한은 TSS 비자 발급 조건이 아니고 TSS를 거쳐서 영주권으로 가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조건이 모두 성립이 돼야 스폰서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조건들을 조금 완화시켜 준다는 거죠. 영어 점수도 IELTS 4.5로 낮춰주고 풀타임 경력 2년 제한도 야, 그래, 너희가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풀타임을 하겠니? 그러니까 파트타임 경력도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 연봉 조건도 뭐 너희가 바리스타나 에이지드 케어 하면 연에 53,700불밖에 어렵잖아. 그래, 우리가 10% 깎아서 48,000불로 낮춰줄게. 단 조건이 있어. 우리가 지정해 놓은 이 지역 내에서만 일을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조건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선택 가능한 직종도 늘려주면서 야, 영주권 따고 싶으면 이 지역으로 와, 이렇게 먹이를 던져준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마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하면 이 비자는 몇 년짜리 비자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겠죠. 일단 다마는 기본적으로 4년짜리 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마는 주정부와 연방이민성이 5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다마가 시행되고 나서 2년 뒤에 여러분이 비자를 받게 되면 그 다마 계약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비자 만기 기한은 4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주정부 다마 협정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러면 다마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대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마 혜택을 받고 한 고용주 밑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면 그 이후에 ENS 비자, 그러니까 영주권 비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이 다마에 속한 직업군 리스트를 보시면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여기서 제일 끝에 있는 Permanent Pathway,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다마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달콤한 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고용주 밑에서 3년 이상을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마를 시행한 주에 가서 이제 정말 힘들게 노력을 해서 조건도 맞추고 그리고 고용주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다마 계약 기간이 3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비자 만기되는 그날까지 일을 해도 3년을 다 못 채우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비자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한 기간 몇 개월이 부족해서 나중에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마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은 타임 리미트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NT주는 이미 다마를 시행하고 있고요. SA주는 현재 계획으로는 2019년 7월,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SA주에 가서 다마를 통해서 TSS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가시려면 최소 2021년 6월 이전에는 여러분 비자가 승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승인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근무시간 3년을 다 못 채워서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마는 주정부와 연방이민성이 매 5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돼요. 실제로 지금 NT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다마는 첫 번째 다마가 끝나고 두 번째 다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마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역은 현재는 NT주와 SA주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도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동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의 특정 지역에서도 지금 다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날짜랑 조건이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시행기간과 그리고 만료기간 그리고 재계약이 된다 아니다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3년을 일한다는 거는 3년 뒤에 무조건 영주권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됐다는 겁니다. 3년 다 채웠다고 아싸 나 영주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고용주가 여러분에게 너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심사를 받고 노미네이션이 끝나야지 그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이 ENS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마를 시작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일하는 3년 동안 여러분의 고용주랑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조건을 다 채우고 3년 동안 쎄가 빠지게 일해도 사장이 내 제 마음에 안 들어 영주권 안 줄 거야 이러면 끝인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한테 스폰서를 준 사장이나 그 업장이 뭐 사연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팔거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또 3년 동안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법을 만들거나 제정하는 사람들은
탁상 공론을 하면서 그 통계를 보면서 이제 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지 사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취지로 다마를 만들고 법을 시행했지만 막상 현지에 가보면 이런 혜택은 말 그대로 그냥 법이고 실제 업주들이 여러분한테 그 혜택을 주기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다마 혜택을 줄 수 있는 업장은 주 정부가 정한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승인된 업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스폰서를 써줄 수 있는 건전한 업장,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양심업소죠.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 호주 정부의 수익과 지출 내역 같은 그런 세부적인 내역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지, 혹시나 고용법은 어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사장이 이전에 위법 행위를 저질러서 적발된 업장은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전부 다 심사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정부에 별도의 트레이닝 비용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큰 규모가 아니면 다마를 시행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오너들도 이 스폰서를 해주는 거를 꺼려하는 오너가 많다는 걸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여러분은 이 다마가 생겨난 기본 취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업주가 현지인 워커를 찾지 못해서 내가 스폰서를 서주면서까지 이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해야 된다. 이런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업주가 스폰서를 서기 전에 꾸준히 구인 광고를 올렸음에도 현지인 기술자를 구하지 못했다. 이런 증거 자료를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한테 제공해야 되는 법정 최저 연봉 48,000불보다 낮게 받는 시민권자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람을 찾다 못 구해서 외국인을 고용했는데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는 시민권자가 연봉이 더 낮으면 앞뒤가 맞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민을 준비하시려면 이민법만 알면 될 게 아니고 그 현지의 실제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전에 스폰서 비자를 줬던 이력이 있는 그런 업체 정보를 찾아서 거기서 캐주얼이라도 일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랑 좀 친분을 쌓아두는 뭐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주에서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첫 번째는 다마 협정이 이미 맺어진 NT주나 SA주 아니면 맺어질 확률이 높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학교에 다녀라. 두 번째, 자기 직종에 관련된 그런 업무 경력을 학교를 다닐 때부터 꾸준히 쌓아라. 파트타임도 괜찮다. 세 번째, 이민성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다음에 협정을 맺을 지역은 어딘지 꾸준히 관찰을 해라. 네 번째, 퍼시기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라. 입니다.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분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delaide is getting more popular for getting PR. Yeah, that's correct because it has many benefits. They are offering many perks to their own graduates. I'm wondering, there are actual many students who get visa by 489 or 190 Yeah, these there days. are many. It comes with Certificate 3, Certificate 4 and a diploma. Yeah. Once you complete 2 years course, you are granted a 1.5-year work visa. Yeah. While you are on this visa, you will have to find full-time job for 1 year. And once you complete this job, you can apply for 489. If you are working as a cook, you Yeah. can apply 489. If you are working as a chef, you can apply 190. So after graduate this course and during 1.5 year, Yeah. I need to get a 1 year full-time job. Yeah, And then I have the qualification to apply both of or them. either of them. Yeah. And 489 is for cook and 190 is for chef. Chef. Yeah, so you can either be a cook or a chef. It just depends on what employment you find. The total point 65 is okay for Yeah, for both of them. both We of just them. need 65, that's it. Uh, If you move up to South Australia, these options cease. You have to be in SA. and then what's the step for getting some kind of visa with nursing bachelor degree? You will have 3 options open. One is 189, which is a points-tested visa. You need Yeah. 75 points. Another will be 190, Mm-hmm. and the third one will be 489. With 190 and 489, Mm-hmm. you get 5 points by the state for 190, Yeah. 10 for 489, Mm-hmm. but you need 3 months employment in SA. If I'm over 65
that's okay for. Yeah, that's more than enough. You just need 60 on your own and then 5 by the state. So you have more than 65.